최근 북미 축구의 엘 클라시코라 불리는 인터 마이애미와 LAFC 맞대결에서 나타난 0대3 완패는 단순한 스코어 이상의 전술적 함의를 던져주었다. 전 리버풀 감독 위르겐 클롭은 글로벌 축구 팟캐스트를 통해 리오넬 메시라는 불세출의 천재가 현대 축구의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지를 날카롭게 해부했다. 클롭의 분석은 명확했다. 메시의 천재성은 여전하나 그의 에너지 보존 법칙 이 팀 전체의 전술적 밸런스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 축구는 물리적으로 극도로 잔인한 기계와 같다. 전술적 공간 창출과 압박의 강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해진 오늘날. 피치 위 11명의 선수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야 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걷는 천재의 역설은 치명적이다. 메시가 수비 상황에서 걷거나 상대 사각지대를 스캔하며 에너지를 비축할 때 그가 비워둔 공간과 수비 부담은 나머지 10명의 동료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이는 산술적인 수치 이상의 과부하를 의미한다. 인터 마이애미의 중원이 LAFC 파상 공세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적 결함이 아니었다. 수비 전환, 트랜지션 상황에서 항상 수적인 열세를 안고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메시와 수아레스라는 두 명의 베테랑 공격수가 전방 압박에 가담하지 못하고 속도가 저하된 상태에서 상대는 마이애미의 허리를 너무나 쉽게 관통했다. 클롭은 이를 두고 한 명이 걸으면 나머지 10명은 죽어라 뛰어야 한다. 고 일갈했다. 이는 단순히 활동량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의 전술적 구조를 지탱하는 에너지의 연속성이 끊어졌음을 의미한다. 천재의 특권으로 치부되던 산책 축구는 이제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리스크로 변모했다. 상대팀이 조직적인 빌드업과 빠른 전환을 주무기로 삼는 현대적인 팀일수록 수비 기여도가 낮은 스타 플레이어의 존재는 공략하기 가장 쉬운 약점이 된다. 메시의 발끝에서 터져나오는 마법 같은 패스 한 번을 위해 팀 전체가 수비 시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클롭이 지적한 시스템의 경직성이다. 반면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완벽하게 타파하며 새로운 현대 공격수의 전형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손흥민이다. 위르겐 클롭이 리오넬 메시에게 손흥민의 마인드를 배워야 한다. 고 일갈한 핵심 근거는 바로 공수 전환의 강도, 인텐시티 오브 트랜지션에 있었다. 클롭의 축구 철학인 게겐프레싱 위 관점에서 볼 때 손흥민은 현대 공격수가 갖춰야 할 가장 완벽한 엔진을 장착한 선수다. LAFC와 인터 마이애미의 경기에서 극명하게 대비된 것은 바로 팀의 심박수였다. 메시가 걷고 있을 때 손흥민은 팀 전체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박동기 역할을 자처했다. 클롭은 손흥민의 활동량을 단순한 체력의 과시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전술적 의도가 담긴 지능적인 헌신이다. 경기 분석을 통해 드러난 손흥민의 움직임은 경이로웠다. 그는 팀의 주포이자 상징적인 7번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잃는 즉시 가장 먼저 수비 모드로 전환했다. LAFC가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공을 탈취다했을 때 손흥민은 망설임 없이 50m를 역질주하여 상대의 패스 경로를 차단했다. 심지어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깊숙한 지역까지 내려와 슬라이딩 태클을 시도하는 모습은 인터 마이애미의 무기력한 중원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손흥민의 미친 듯한 압박은 동료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신호를 보낸다. 팀의 에이스가 저토록 헌신하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태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클롭은 이를 전체 팀원을 깨우는 에너지 전염이라고 표현했다. 손흥민 한 명의 압박은 단순한 수비 가담을 넘어 팀 전체의 대열을 끌어올리고 상대의 빌드업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인터 마이애미 선수들이 메시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무력감 속에 에너지를 소진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능동적 에너지 창출이다. 결국 현대 축구에서의 잔혹한 경계선은 여기서 나뉜다. 자신이 가진 마법 같은 재능을 팀원들이 받쳐주기를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정적인 스타와 팀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어 동료들의 길을 닦는 동적인 리더의 차이다. 클롭은 메시의 천재성을 인정하면서도 오늘날의 피지컬하고 빠른 템포의 무대에서는 손흥민처럼 피치 위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유형만이 팀을 구원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손흥민은 공격수의 유능함이 득점뿐만 아니라 수비 시의 에너지 레벨에서 결정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증명해 보였다. 위르겐 클롭 감독이 던진 가장 뼈아픈 지적은 리오넬 메시라는 존재가 팀 전체의 전술적 선택지를 제한하는 경직된 시스템 그 자체가 되었다는 점이다.
클롭은 메시를 영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뛰어난 선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팀을 완전히 허물고 그를 보좌할 위성 선수들로 재구축해야 하는 거대한 공사가 뒤따른다고 분석했다. 반면 손흥민은 어떤 전술적 생태계에서도 스스로를 깎아내어 완벽한 조각으로 끼워 맞추는 진화형 톱니바퀴 위 정점을 보여주었다. 클롭의 전술판 위에서 메시는 시스템의 중심이다. 하지만 이 중심이 흔들릴 때 팀 전체는 대안 없이 무너진다. LAFC와 같은 조직력이 탄탄한 팀은 메시에게 향하는 패스 루트를 차단하고 그를 보좌하는 선수들을 압박함으로써 메시를 고립시켰다. 공을 받지 못해 고립된 메시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전술적 영향력을 상실했다. 이는 팀이 메시라는 단일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할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리스크다. 반면 손흥민은 LAFC라는 기계가 가장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스스로를 변모시켰다. 그는 팀이 자신을 섬기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경기 상황에 따라 팀이 빠른 역습을 필요로 할 때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뒷공간을 허무는 스피드스터가 되었고, 중원 빌드업이 막힐 때는 스스로 센터 서클까지 내려와 경기를 조율하는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수행했다. 클롭은 이 지점에서 손흥민의 전술적 지능에 경탄했다. 손흥민은 고정된 위치에 머물지 않고 경기 흐름의 빈틈을 찾아 메우는 유연함을 발휘했다. 이러한 차이는 위 방향성에서 기인한다. 메시는 축구가 자신의 플레이 방식에 적응하기를 요구하지만 손흥민은 승리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무한히 확장하며 현대 축구의 복잡한 요구사항에 스스로를 적응시킨다. 클롭은 적응하거나 죽거나 어댑트 오어 다이 라는 냉혹한 명제를 던지며 커리어 황혼기에 접어든 메시가 진정으로 롱런하고 싶다면 손흥민이 보여준 이러한 전술적 유연성과 생존 본능을 흡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흥민은 스타 플레이어가 팀의 부품이 되는 것이 결코 가치를 깎아먹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팀을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고도의 전술적 행위임을 몸소 증명해 보였다. 위르겐 클롭은 리버풀 시절부터 개개인의 화려한 기록보다 팀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해온 감독이다. 그런 그가 전반 37분 손흥민이 다비드 마르티네즈에게 내준 어시스트 장면에 열광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클롭은 이 장면을 슈퍼스타의 과대망상적 에고를 완벽하게 통제한 최고의 예술이라고 평했다. 득점왕 출신의 공격수가 골문 앞에서 보여준 이 이타적인 선택은 현대 축구에서 공격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무엇인지 재정의했다. 당시 상황을 전술적으로 해부해보면 손흥민의 판단력은 더욱 빛난다.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 주변에는 무려 4명의 인터 마이애미 수비수가 밀집해 있었다. 클롭은 여기서 흥미로운 가설을 던졌다. 만약 이 자리에 전성기의 혹은 현재의 메시가 있었다면 그는 특유의 본능에 따라 그 좁은 틈을 드리블로 돌파해 직접 골을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것이 시대를 풍미한 영웅의 습성이다. 하지만 38의 나이에 신체적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그런 무리한 시도는 성공 확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실패 시 곧바로 상대의 역습으로 이어지는 도박과 같다. 손흥민은 자신의 신체적 한계와 시공간의 제약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억지로 개인적인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의도적으로 템포를 늦추며 자신의 이름값을 전술적 도구로 활용했다. 손흥민이라는 위협적인 존재가 공을 소유하고 멈춰 서자 마이애미 수비진은 자석에 이끌리듯 그에게 쏠렸다. 손흥민은 자신이 전광판의 득점자로 기록되는 영예를 기꺼이 포기하는 대신 수비수 4명을 자신에게 묶어두는 미끼가 되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빈 공간으로 쇄도하던 마르티네즈에게 공을 배달했다. 클롭은 바로 이 지점이 메시와 손흥민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지적했다. 메시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영웅주의적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반면 손흥민은 집단적 승리를 위해 자신의 에고를 지워낼 줄 안다는 것이다. 현대 축구의 수비 시스템은 한 명이 천재를 막는 법에는 익숙해졌지만 스스로 미끼가 되어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지능적인 공격수 앞에서는 무력해진다. 손흥민이 보여준 이 희생의 미학은 단순한 어시스트 하나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그것은 상대의 수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전술적 파괴행위였으며 진정한 월드클래스가 팀을 위해 어떻게 자신을 소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본이었다. 위르겐 클롭은 팟캐스트 대담을 마무리하며 기술적 분석을 넘어선 인간적 품격과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엄숙한 목소리로 논했다.
그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후 카메라에 잡힌 두 주장의 모습이 인터 마이애미와 LAFC의 미래를 극명하게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클롭에게 주장 완장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팀이 침몰하고 있을 때 선장이 보여주어야 할 담력과 책임의 무게였다. 클롭은 먼저 메시의 태도를 짚었다. 패배의 좌절감에 휩싸인 메시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심판진을 향해 격렬히 항의하며 라커룸으로 돌진했다. 클롭은 이를 독성 있는 에너지의 전염이라고 비판했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보여주는 무력감과 분노는 어린 동료들에게 전술적 지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리더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 팀 전체의 응집력 또한 모래성처럼 허물어진다는 것을 마이애미의 패배가 여실히 보여주었다. 반면 88분의 교체 아웃되었던 손흥민의 태도는 리더십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손흥민 역시 승부욕이 강한 선수다. 교체 당시 득점에 대한 갈망으로 물병을 던지며 스스로에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사적인 감정을 즉각 접어두고 피치 위로 돌아가 동료들을 한 명씩 포옹했다. 특히 자신을 대신해 들어갔던 어린 후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격려하고 환한 미소로 관중석을 돌며 팬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모습은 승자의 여유를 넘어선 진정한 왕의 품격이었다. 클롭은 이 지점에서 손흥민이 메시보다 우위에 있음을 단언했다. 메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고트일 수 있지만 로스앤젤레스에서의 90분 동안 진정한 스승은 손흥민이었다. 는 그의 평가는 냉정했다. 손흥민은 팀의 노력을 존중하기 위해 자신의 에고를 다스릴 줄 알았고 그 결과 팀은 승리 이상의 결속력을 얻었다. 결국 위르겐 클롭의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현대 축구에서 위대함이란 더 이상 개인의 화려한 발재간이나 기록으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팀의 생태계를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고 동료의 에너지를 깨우며 패배의 순간에도 품격을 잃지 않는 리더십이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월드클래스의 기준이다. 클롭은 메시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손흥민의 이러한 전술적 헌신과 성숙한 리더십을 배워야만 인터 마이애미의 몰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뼈아픈 경고장으로 긴 분석을 마쳤다.